사피엔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제 농업혁명인데요. 이 농업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합니다. 왜 사기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약 1만 년 전에 농경이 바로 시작이 되었죠. 농업으로 이제 식량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지만 인간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보시면 오히려 인간은 노동시간을 훨씬 더 증가한 반면 농작물 입장에선 인간을 시켜서 바위랑 잡초 막 고르게 하고 자갈 고르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시키고, 그러면서 농작물들은 굉장히 쉽게 번성을 하게 되었죠. 이게 농업이 인류에게 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합니다. 그쵸? 왜냐? 인간을 시켜서 농작물들은 득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인류의 삶은 왜 힘들어졌냐? 오히려 노동시간이 훨씬 더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업이 더 힘들면 인간은 그럼 농사 안 짓고 원래대로 그 수렵채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농업혁명으로 아까 식량은 일단 확대되었다고 했죠. 식량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급성장했어요. 근데 이 많아진 인구를 부양하려면 또 많은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야. 야, 나 이제 농업 너무 힘드니까 우리 중에 절반은 굶어 죽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역사상 인류가 당한 최대의 사기였다 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본격적으로 농경이 가지고 온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계급이라는 상상의 산물과 두 번째는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계급의 산물부터 볼게요. 농경으로 좁은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는데, 농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절적 사이클이 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동양에서 쌀농사는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수확까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량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을 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일을 해서 식량 비축분을 만들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유재산이 지배자와 엘리트의 출현으로 또 연결이 되었죠. 계급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이 계급도 일부에서 얘기했던 상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의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 이 계급이라는 사회의 결속이 풀리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위계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상상의 질서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물질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라는 어떤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사적인 프라이빗한 개인의 방, 개인 공간, 잠금 장치를 통해서 물질 세계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상상의 질서로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시는 19세기의 낭만주의, 그리고 20세기의 소비지상주의가 결합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욕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20세기 소비지상주의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된다. 요 개념이 결합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욕망이 생겼는데, 이 해외여행이라는 욕망은 지금에 와서 생긴 것이지 옛날 고대 이집트의 귀족들이라든가 중세의 귀족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이라는 건데, 이 상호주관적이라는 건 뭐냐? 일단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은 아니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믿음에 따라 바뀌거나 없어지는 주관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상상의 질서는 여러 사람들의 주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십억 명의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이 상상의 질서가 없어지거나 바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이지만 객관같이 존재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달러화, 인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미국, 이런 국가에 대한 개념을 바꾸거나 없애려면 나 혼자 미국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내가 도태된 사람이지 미국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주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상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주관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관을 바꾸거나 없애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의 질서가 물질 세계에 들어가 있고 욕망의 형태를 결정하고 상호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급이라든가 상상의 산물이 상상의 산물이지만 상상의 개념이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으로 생긴 두 번째는 바로 문자체계인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체계가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고대 옛날 문자들은 숫자와 사실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도에서 숫자라는 개념과 영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서 모든 개념을 이제 사람들이 숫자로 번역하려고 하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면 주관적인 이 빈곤이란 건 주관적인데 빈곤선이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행복은 행복지수, 그리고 정직은 신용등급, 이런 식으로 모든 개념을 숫자로 번역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0과 1이라는 숫자로 말하는 컴퓨터가 인간의 어떤 직관과 상상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인간에게 숫자 언어로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농업으로 생겨난 계급이라는 상상의 산물과 그리고 문자체계, 이것은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미국의 흑인 노예,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흑인들은 게으르고 지능이 떨어지고 폭력성이 높다는 편견을 만들어내고,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개념이고, 이렇게 인류는 농업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불평등과 차별이 생겨났다. 요것이 이제 2부 농업혁명에서 말하는 농업의 사기입니다.